오늘은 두 가지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구나.'라고 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언어 지능인데요. 제가 언어 지능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언어 지능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어 지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단기 기억인데, 단기 기억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아이들이 영어를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언어 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중에 한 지능이에요.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교육계에서, 미국 발달심리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아마 1 위일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은퇴를 하셨고 학계 활동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그분의 가장 큰 업적은 지능이 높고 낮다, 아니면 머리가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다양한 지능이 있다, 그래서 다중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지능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에 있어서 굉장한 업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중지능은 8개의 지능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학습과 관련해서는 언어지능, 논리수리지능, 예체능과 관련해서는 음악지능, 공간지능, 운동지능,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자연친화 지능도 어느 부분 예체능으로 넣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좀 불분명하긴 한데, 다음으로 사회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인간 친화 지능, 그리고 자기 성찰 지능, 이렇게 8개의 지능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능이 높다 낮다 해서 8개로 확장한 것은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 지능이 그렇게 8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거든요. 가장 두드러진 게 논리수리 지능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기억력, 그리고 뭐 추상적인 사고, 논리적 사고, 추론적 사고, 그리고 창의력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지능을 너무 단순화해서 논리수리 지능 하나에 넣었던 거는 굉장히 큰 한계인 것 같고, 그리고 언어지능 같은 경우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만약 단순하게 나눌 수 있다면 영어에 대한 기억력이 좋다, 단기 기억력이 좋다. 그래서 제가 언어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언어에 대한 단기 기억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기 기억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단기 기억과 관련된 우리 뇌의 부위가 바로 해마예요. 해마는, 이거는 저의 이론인데, 해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그중에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기관이 바로 해마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마다 다른 지능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게 해마인 것 같고, 그 해마에서 단기 기억을 한다면 끊임없이 해마는 편도체 전두엽이랑 신호를 주고받아요. 반복해서 전두엽에 기록이 되는 게 장기 기억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그래요. 해마에서 단기 기억을 받아들이고 전두엽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아서 전두엽의 그 기억으로 남는 순간 장기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꾸준히 하면 영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도 제가 예전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에 언어지능이랑 단기 기억을 이해하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될지,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감을 잡으실 거라고 했던 이유가, 언어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테마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지 판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꾸준히 하게 해서 전두엽에서 장기 기억이 되는 학습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영어 학습이겠죠. 근데 이게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기도 하고, 영어가 장기 기억이 되려면 최소 3 년은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했을 때 영어가 장기 기억으로 돼서 잊어버리지 않는 수준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아이들의 언어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그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영어 단어를 던져 주고
그 단어를 외우는 좀 어려운 수준의 단어를 던져주고 그걸 어떻게 잘 외우는지를 보면은 언어 지능의 수준을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언어 지능이 높지 않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언어 지능이 특히 우리나라는 좀 많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왜냐면 언어 지능이 높아야지 시험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중요한 지능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어 지능이 높지 않다는 말은 다른 지능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기의 지능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목표고요. 해마라는 기관에서 단기 기억을 처리를 하고 해마는 전두엽과 끊임없이 통신을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통신을 주고받아서 전두엽에 각인이 될 때 그게 장기 기억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영어를 정말 자기 언어로 만들려면 짧게 반복해서 단기 기억이 된 게 전두엽으로 계속 각인을 시켜서 단기 기억이 될 때 그 언어가 정말 자기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반복해서 영어를 학습하게 해줄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제가 앞으로 계속 조금씩 인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어떤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반복해서 해 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에 최근에 인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티칭 밸류만 봤을 때는 190만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댓글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그 댓글 때문에 제가 더 용기가 나서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정말 저의 인생을 바쳐서 오랫동안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겼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가끔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